네, 안녕하세요. 7월 DBC 사회를 맡은 에메랄드 김선희입니다. 요즘 코로나 덕분에 안부 인사가 많이 바뀐 것 같은데요. 리더님들은 어떠신가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많은 리더님들은 모두 다 건강하시고 평안하실 거라 믿습니다. 어, 우리 이글드림 그룹의 핵심 시스템이 DBC. 정말 너무너무 기다렸던 강의인데요.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들을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DBC 일정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총 3주로 진행이 되고요. 각 주차마다 쉬는 시간 없이 2교시씩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주차 1교시 위기의 시기 기회의 아메이가 진행이 되고 2교시 그런 아메이에 대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쉬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1교시가 끝나면 바로 2교시를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교시를 강의해 주실 강사님을 모실 텐데요. 이분을 보면 참 멋지다. 유니크하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분의 어떤 아메이 강의를 들으면서 또 다른 각도의 아메이의 비전을 보았던 것 같거든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글드림 그룹의 멋진 리더님, 에메랄드 엄규태 리더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엄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색하긴 하네요. 이런 자리에서 하는 게 진짜 좀 어색하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준비한 내용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위기의 시기, 기회의 아메이라는 주제로 내용을 준비해 봤거든요. 일단 PPT 보면서 얘기하겠습니다. 위기의 시기, 기회의 아메이. 제목은 저는 이렇게 만들었는데 위기의 시기는 위기의 시기인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집에 이렇게 집에서 앉아서 보고 계시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는 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온라인에서 만나게 될 줄은 정말 상상을 못했고요. 코로나19가 생각보다 좀 더 위기인 것 같다. 저는 그런 생각을 이번에 PPT를 준비하면서 좀 더 하게 됐습니다. 과연 지금 시기는 위기일까? 여러분은 좀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위기인 것 같다? 아니면 뭐 나는 잘 모르겠다.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위기와 기회는 항상 공존한다.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 이런 얘기들을 우리 항상 많이 하는데 이게 진짜로 그런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죠. 저는 가장 이번 코로나 사태라고 해야 되나요?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많이 들었던 생각은 우리가 그렇게 트렌드라고 얘기했던 그 공유 경제가 어려워지는 거를 사실은 우리가 보게 된 거죠. 우버나 에어비앤비 같은 회사들이. 그리고 롯데월드, 대한항공, 모두투어, 신라호텔 이런 회사들이 예전에는 그렇게 잘 된다고 얘기를 하고 불황을 모른다 이렇게 했었던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쿠팡이나 마켓컬리, 넷플릭스나 유튜브, 배달의 민족 이런 회사들은 이런 시기일수록 더 잘 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회사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회사의 그 마케팅,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런 것들을 더 보여주기 좋은 시기가 왔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위기의 시기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한테는 기회의 시기라는 거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이렇게 입이 마르죠. 저는 왜 어떤 생각이 들었나 하면 사실은 이런 얘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저는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나는 지금 위기인데 쿠팡은 잘 나가고 있다. 마켓컬리는 잘 되고 있다. 넷플릭스는 잘 되고 있다가 사실은 개인한테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야기거리로는 괜찮고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자. 위기 시기에
기회도 있다. 이런 이야기거리로는 괜찮지만 실제로 이거를 개인이 받아들이기에는 전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거는 전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위기의 상황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가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잘 나가기를 기도한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저는 만약에 제가 아멘을 하지 않았다면은 1번일 것 같아요. 잘 나가기를 기도하는 사람. 그냥 이 시기가 잘 지나갔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아멘을 하면서 느끼는 거는 사실 아멘이라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거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내가 여기서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으면은 그 모든 책임을 내가 지는 일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쪽으로 저는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선택 중에 각자 알아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이러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의욕은 앞서지만 생각해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딱히 내가 잡을 기회가 사실 잘 없다는 거죠. 그런 생각 좀 하시나요? 진짜 잡을 기회가 없다. 냉정하게 보니까 주변에는 뭔가 누구는 잘 되는 것 같고 누구는 어떻게 하는 것 같은데 내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잡을 기회가 없다는 생각을 전 좀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시나요?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싶다. 그런 생각 하세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나는 이 시기를 기회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별 수 없고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을 사람들은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번 코로나 위기를 겪으면서.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요? 왜냐하면 이거를 보게 된 거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주식 다들 사셨나요? 저는 사람들이 진짜 이번에는 뭔가 나도 기회를 잡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걸로 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얼마나 많이 샀는지 제가 네이버에다가 삼성전자를 쳐보니까 첫 번째 연관 검색어가 삼성전자 주가 그리고 뭐 삼성전자 우선주, 배당금 기준일, 뭐 삼성전자랑 삼성전자 우의 차이는 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 우의 차이를 뭔가 물어보는 사람들은 보면 이번에 처음 주식을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삼성전자 주식을 샀다는 거죠. 이번엔 삼성전자만 믿는다. 분명히 삼성전자는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우리가 그러면 삼성전자 주식을 샀을까? 왜 샀다고 생각하시나요? 전 이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삼성전자인 거죠. 삼성전자는 절대 망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 나름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저는 사람들이 샀다고 생각을 해요. 삼성전자가 망하면은 결국 우리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한 거죠. 그 코로나 위기가 우리나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굳이 내가 우리나라 시가총액을 1위를 살 게 아니라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을 사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은 어딜까? 지금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이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은 어디일까? 어디일까요? 아마존일까요? 우리 뭐 아마존 고 얘기도 듣고 무인 점포 얘기도 듣고 뭐 택배도 뭐 드론으로 한다더라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들으면서 아마존일까? 저는 아마존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아니면은 애플일까? 애플.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애플. 역사의 애플. 애플일까요? 아니면 얼마 전에 막 로켓도 쏘고 요즘은 전기 자동차가 대세라고 얘기를 하고 그런데 테슬라일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일까? 아니면 구글일까? 막 뭐 인공지능도 하고 알파고도 하고 안드로이드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뭐 혁신적인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 구글일까? 어떤 회사일까요? 잘 모르겠어요. 어떤 회사라고 생각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정답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
아는 분들은 아셨겠지만 몰랐던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 이런 이미지잖아요. 이런 이미지죠. 도대체 언제적 마이크로소프트냐? 도대체 언제적 빌 게이츠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한다는 거죠. 윈도우 98, 윈도우 XP 이런 거. 빌 게이츠가 전 세계에서 부자 순위 1위가 그게 도대체 언제적 얘기냐? 와, 진짜 옛날 얘기다.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이게 지난 10년간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 차트거든요. 이걸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지난 10년 동안. 이런 주가 차트 우리가 본다고 하면 내가 왜 이 정보를 늦게 알았을까? 이런 생각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기 마지막에 약간 꺾였던 게 이번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샀더라도 어떻게 보면 괜찮았다는 거죠. 제가 근데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 산 꼭대기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지금 현재 봤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적으로 올라서 어떻게 보면 산 꼭대기에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보면 지금 투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생각을 하세요? 지금 투자를 해야 될까? 아니면 지금 이제 너무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어떤 생각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모른다죠. 모른다. 누가 알겠어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동전 던지듯이 내린다, 오른다를 그냥 우리 생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정답은 모르지만 그렇지만 아는 만큼 정보가 많은 만큼 저는 선택은 쉬워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좀 알면 왜 그런 그래프를 그렸는지를 내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선택을 하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전 아메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아보고 아메이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자리가 이런 DBC인 거죠. 들어보고 좋으면 한다, 싫으면 만다. 둘 중에 선택은 리더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뭐 제가 해야 됩니다. 이런 건 아니란 거죠. 저는 하는 사람이니까. 저는 아메이가 좀 다른 방식의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뭐 기회가 뭐 어떻다, 기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성공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시중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런가요? 보통 바깥에서 얘기하는 그런 기회들이랑은 조금 다른 방식이라는 거죠. 아메이는 과연 기회일까요? 아메이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시죠. 도대체 언제적 아메이냐? 도대체 언제적 아메이냐? 아직도 아메이 하는 사람 있어요? 뭐 이런 사람들도 있던데. 아메이 뭐 치약 회사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아메이는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메이는 왜 기회일까? 오늘은 왜 제가 아메이를 기회라고 생각하는지 그 몇 가지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제가 아메이를 기회라고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아메이가 질 수 없는 게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메이는 질 수 없는 게임이다. 사실은 우리가 뭐 이름은 좋지만 질 수 없는 게임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잖아요. 뭐 지거나 이기거나 비긴다 이런 건데 아메이는 저는 질 수 없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이유. 기회의 순간에 우리는 왜 주저하는가? 여러분들은 그 기회가 나한테 왔을 때 내가 이 순간을 기회라고 느낄 때 사실은 우리는 주저하게 되죠. 왜 주저하게 되나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이거를 기회라고 생각을 해서 뭐 내가 거기에 한번 해봐야 되겠다. 아니면 뭐 돈을 넣어봐야 되겠다. 이 기회를 잡아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작게 내가 투자를 했을 때는 결과도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것을 넣을수록 그 기회를 내가 진짜 그 기회의 열매를 받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많이 넣었을 때 혹시나 삐끗하게 된다면 만약에 1%라도 삐끗하게 된다면은 우리는 다음이 없음을 안다. 회복 불가의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거를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기회의 순간에 우리는 주저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저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뭐 코로나 이런 시기에 뭐 이런 기회가 있다, 저런 기회가 있다라고 하지만 내가 그 사업을 창업할 수 있을까? 내가 진짜 내가 가진 큰 돈을 투자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저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메이는 다음이 있다는 거죠. 다음이. 아메이를 한다고 해서 오늘 바로 결판이 나는 게 아니라 아메이는 차곡차곡 내가 일을 해가면서 항상 다음이 있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죠. 아메이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소비 패턴을 바꾸는 거랑 좋은 점 이야기하기. 내가 마트를 쓰면서 좋으면은 마트를 바꿀 거 아니에요. 내가 이마트를 갈 수도 있고 롯데마트를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 해도 되나요? 마트 얘기 해도 되나요? 된다고 하네요. 뭐 어떤 마트를 내가 갈 수도 있지만 아메이 마트가 유리하다고 하면은 아메이 마트로 바꾸는 거죠. 그냥 무작정 바꾸는 게 아니라. 그리고 샴푸를 고를 때도 아무 샴푸나 쓰는 게 아니라 내가 들어보고 괜찮은 샴푸를 바꿔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소비 패턴을 바꾸는 일인 거죠. 그리고 좋으면은 이야기를 한다. 왜 얘기할까요? 내가 좋았으면 남들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밑에 표처럼 써보면은 뭐 좋다 나쁘다가 나올 거 아니에요. 좋으면은 계속 쓴다. 이게 보통 우리의 패턴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으면은 계속 쓴다. 좋으면은 이야기해서 같이 쓴다. 이것만 한다는 거죠. 만약에 싫으면요. 싫으면은 반품한다. 아메이는 90일 안에 반품을 하면 100% 돈으로 돌려주는 거 아시죠? 그래서 싫으면은 반품한다예요. 그리고 싫으면은 이야기 안 한다. 뭐 굳이 내가 싫은 걸 얘기할 필요 있나요? 이야기 안 한다. 그래서 이거죠. 내가 좋아서 계속 쓴다? 그러면은 내 입장에서는 이긴다. 이기는 거 맞죠? 이야기하면은 이긴다. 그리고 싫어서 반품을 하면 비긴다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는 게임을 하는 거다. 그래서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메이는 안 할 이유가 없어서 했다. 저도 사실은 동의하거든요. 진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잃을 게 없고 내가 손해볼 게 없고 오로지 내가 얻는 것만 있는데 굳이 난 안 하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진짜 아메이가 나한테 유리하다고 하면. 그래서 아메이는 비기거나 이기거나의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저는 아메이가 노력이 통하는 일이기 때문에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노력이 통하는 일. 다시 아까 이 그래프를 한번 볼까요? 이 차트에서 아까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지금 봤을 때 산 꼭대기에 와 있는 거죠. 산 꼭대기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될까요? 투자를 해야 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자를 해야 될까? 각자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왜 이렇게 성장을 했을까? 이렇게 성장한 이유는 뭘까? 그래서 보면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면 하는 거죠. 성장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 지금이 산 꼭대기일 것 같다고 하면은 우리는 안 하겠지만 저는 만약에 괜찮다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일단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어떤 행동을 할까요? 나의 역할은 돈을 넣고 한번 기다려보자. 보통 대부분은 전 이렇다고 생각을 해요. 부동산이 오를 것 같다. 여기가 잘 될 것 같아. 여기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것 같아. 그러면 거기에 내가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기를 기다린다. 우리가 대부분 내가 직장을 가지고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들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돈을 넣고 기다려보자. 근데 아메이는 괜찮을까? 아메이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아메이가 어떤 식으로 성장을 할까?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메이는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저는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저 혼자의 예측이니까 정답은 아닙니다. 돈 투자가 없으니까 분명히 모두가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면서 좋아하지 않을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품이 탁월하니까 분명히 사람들이 쓸 것이다. 좋으면 쓰는 거 아닌가요? 내가 10,000원을 써서 10,000원의 혜택을 볼 수 있으면은 저는 쓰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안 쓸 이유가 없으니까 분명히 쓸 것이다. 미래가 되면 쓸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지금도 우리가 10년 전을 생각해 보면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이 훨씬 좋아졌던 것처럼 분명히 10년 후가 되면은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지금과 다르게 점점 사라질 것이다. 그리고 구매 기준이 저도 사실은 그랬지만 양 많고 싸고 이런 거 저는 좋아했었는데 이게 언제까지나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분명히 가격이 아니라 구매의 기준이
가격이 아니라 품질로 분명히 바뀔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뭐 저 혼자의 생각이니까. 그리고 사업의 방식도 점점 세련되어질 것이다. 보통 아메라고 하면 뭐 파는 거다, 뭐 들고 다니면서 아쉬운 소리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지만 어쨌든 그런 방식들도 점점 세련돼질 거라고 예상을 한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더 준비되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도 생각을 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사회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준비되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할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했듯이 뭐 주식에 투자하는 거랑 다르게 아메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나의 행동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나의 역할. 아메에서는 나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돈 투자가 없으니까 모두가 좋아할 것이다.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설명을 해서 좋아하게 할 수 있다. 내가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남들이 좋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시기를 내가 앞당기겠다. 그리고 제품이 탁월하니까 분명히 쓸 것이다가 아니라 내가 제대로 설명해서 사람들에게 그 좋다는 걸 알려줄 수 있다. 내가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나의 노력으로. 사람들의 고정관념은 점점 사라질 것이다. 이것도 내가 이해한 만큼 설명해서 바꿔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정관념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 시기를 내가 앞당길 수가 있다. 그리고 구매 기준이 가격에서 품질로 바뀌는 것도 나는 왜 그렇게 설명하는지를 이야기를 해줘서 그 시기를 당길 수 있다. 사업 방식도 내가 원하는 뭐든지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야 된다. 아메는 저렇게 해야 된다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뭐든지 내가 원하는 거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더 준비되지 않은 미래를 불안해할 것이다. 이것도 아메를 통해서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거를 제가 알려주는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되면 할 수 있다. 그 시기를 내 노력으로 앞당길 수 있다는 게 저는 아메가 괜찮은 일인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예측을 하고 기다리는 게 아닌 거죠. 아메는 이렇게 잘 될 거야. 이게 아니라 내가 나의 노력으로 그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의 노력이 통하는 해내는 기회라는 게 저는 아메가 기회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나의 노력이 통하는 해내는 기회. 사실 진짜 중요한 거는 해내는이죠. 해내는. 내가 기다리거나 아니면 잘 되기만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해내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예측을 하고 내 예측이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 일과는 조금 궤를 다르게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시대 흐름에 맞는 경쟁력이 있는 아이템을 아메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돌아보면 한 회사가 성공을 거두려면 올바른 산업에 진출했느냐가 가장 결정적이다. 애당초에 좋은 배를 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이미 하락하는 산업에 있을 때는 내 노력이 사실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는 좋은 배에 타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거 너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 마이크로소프트 주가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 10년간 주가 차트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렇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왔어요. 근데 과연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때문에 성장을 했을까? 우리가 쓰는 뭐 PPT 때문에, 파워포인트 때문에 성장을 했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성장의 원동력은 뭘까? 성장의 원동력은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서비스를 하면서 다시 어떻게 보면 세계 1위로 올라설 수 있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이 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보통 4차 산업이라고 얘기를 하면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이렇게 4차 산업의 ABC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인공지능이 좀 더 강력해지려고 하면 뭐가 바탕이 돼야 될까? 그냥 인공지능이 그냥 저절로 인공지능이 점점 더 정교해질까? 인공지능이 점점 더 정교해지고 강력해지려면 결국은 빅데이터가 바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클라우드가
바탕이 돼야 된다는 거죠. 빅데이터도 마찬가지예요. 빅데이터는 결국은 수없이 많은 데이터들을 우리가 수집을 해서 그 안에서 의미 있는 데이터를 찾아낸자 뭐 이런 건데, 그것도 클라우드가 기본 바탕이 돼주면 확실히 강력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OTT 서비스, 이건 좀 우리가 가볍게 하는 얘기지만 우리가 좋아하는 넷플릭스나 이런 것들도 영화를 내가 서버에 다운받아서 이런 게 아니죠. 그냥 접속을 해서 우리는 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들도 클라우드가 바탕이 됐을 때 사실은 훨씬 더 강력하고 집중도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거죠. 자율주행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우리가 뭐 서버를 통해서 뭐 이렇게 뭐 테슬라가 그냥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하지만 결국은 상향 평준화가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빅데이터와 빠르게 연결될 수 있으면 잘 된다는 거죠. 그래서 5G도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한 기본적인 원동력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거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왜 그러면 클라우드 서비스가 뭐 괜찮냐,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이런 얘기도 있지만 오늘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뭐 이 정도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반이 되는 서비스를 한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면 아메이 성장의 원동력은 뭘까? 아메이는 그러면 왜 성장을 할까? 아메이는 왜 우리는 아메이를 기회라고 얘기를 할까? 이 내용을 한번 보면 이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인간의 기본 욕구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삶의 기반이 되는 아이템을 아메이가 우리에게 제공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건강 미용 쪽,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필품을 우리한테 제공을 한다. 건강 미용 쪽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떨어질 거다. 중요성이 희석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상식적으로 봐도, 누가 봐도 건강 미용 쪽으로는 분명히 성장을 하는 거죠. 그리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필품, 이 시장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좀 지나면은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따지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저는 전 세계에 단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세제에 뭐가 들어갔다 이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세제가 문제가 있다 이러면 예전에는 우리가 몰라서 참았지만 지금처럼 정보가 공개되는 세상에서는 절대 참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장은 점점 더 커질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정적인 추가 수입과 인쇄 수입을 제공한다는 게 사실은 우리가 가장 원하는 안정적인 삶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전 이게 아메이 성장의 원동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런 거죠.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제품군이죠. 아메이가 독점적으로 취급을 하는 뭐 영양제도 있고요. 전부 다 저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건강 미용, 그리고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필품 안에 들어있는 거죠. 하나씩 보면 뉴트라이트, 수없이 많은 영양제 브랜드가 있지만 뉴트라이트는 지금도 독보적이지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농장을 가지고 있다. 유기농 농장을 가지고 영양제를 만들어낸다. 이런 내용은 지금보다 시간이 지났을 때 점점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옥석이 가려지진 않았지만 만약에 진짜 건강에 대한 관심도, 건강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될까? 저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알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보다 더 자세하게. 지금은 우리끼리, 어떻게 보면 아메를 좋아하는 사람끼리, 아메를 쓰는 사람끼리 공유하고 좋아했던 이야기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들은 더 좋은 걸 찾을 거고 더 괜찮은 걸 찾아내기 시작을 하면 뉴트라이트 브랜드는 점점 더 가치가 있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진입장벽도 높잖아요. 다른 회사들이 우리도 저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좋은 거 누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 같은 매니아 소비자가 없는 회사들은 시도하기가 어렵고 이렇게 한다고 해도 알아주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에 우리는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의 지위를 이미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뉴트라이트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도 점점 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티스트리, 미용에 대해서 만드는데, 아티스트의 특징은 뭔가 하면 아까 말했던 뉴트라이트
농장에서 뉴트리라이트 농장에서 만든 원료를 가지고 영양제를 만든다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내용은 그 뭐죠? ABN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성분을 가지고 화장품을 만들어낸다.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200개가 넘는 특허를 가지고요. 5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50년 동안 그 회사를 유지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괜찮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뭐 아메이 프라자 같은 데 가면은 피부 측정을 하잖아요. 우리가 피부 측정을 했을 때 내가 측정한 데이터를 가지고 아메이 화장품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개인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회사. 저는 이런 회사들도 화장품 회사 중에 이런 회사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맞춤형을 해주면서 우리 한국인이 원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노력하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얼마 전에 증권사 레포트에 나온 건데요. 이 내용이 왜 나왔나 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코로나가 되면서 사람들이 피부 관리에 엄청 신경을 쓴다는 거죠.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막 뾰루지 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화장품 강세 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더마 코스메틱이다. 더마 코스메틱은 피부 개선 및 치료에 보다 전문적인 기능성을 지닌 화장품. 현재 화장품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는 카테고리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 이게 지금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고 뭐 이런저런 브랜드들을 보여주면서 이런 회사들이 괜찮다고 얘기를 했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나 하면 아메이는 이미 이 시장에 진출을 해서 이미 매니아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이 브랜드, 이 라인이 나온 지가 이미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생각했던 시장에 성장 가능성 있는 시장에 나는 생각을 못했지만 아메이 본사는 생각을 해서 먼저 진입을 했다는 것도 저는 좀 믿을 만한 부분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은 아메이 세제입니다. 아메이 세제.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필품. 이 카테고리는 사실은 안 좋아질 수가 없죠. 화학에 대한 불안감, 아니면은 아토피가 늘어난다. 그래서 좀 친환경을 쓰고 싶다. 오가닉을 쓰고 싶다. 이런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아메이는 이런 거를 60년 전부터 하고 있었다는 거죠. 생분해 세제 이런 거 요즘 많이 쓰시죠. 환경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생분해 세제의 문제는 뭔가 하면 좋은데 환경에도 좋고 다 좋은데 세척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세척력이 떨어지는 걸 내가 환경에 좋다는 이유로 끝없이 쓸 수 있을까? 근데 아메이는 세척력도 좋고 환경에도 좋은 그런 세제를 60년 전부터 만들고 있다. 저는 이것도 좀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이스프링. 이스프링은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이런 기사들 많이 나오겠죠. 물이 어떻다, 물에 뭐가 있다, 물이 문제다 이런 기사들이 아마 쏟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좋은 내용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메이는 저렇게 인증을 받은 거예요. 아메이가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NSF의 인증을 받아서 저렇게 믿을 만한 물을 만들고 있다. 왜 인증을 받았을까요? 그냥 좋다 해도 믿을 사람은 믿을 건데. 왜냐하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생필품을 원하는 사람, 그 시장이 점점 커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런 정수기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래서 다른 정수기들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진짜 괜찮은지.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전 아메이 하는 사람이니까 안 믿어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아이템. 안정적인 추가 수입과 인세 수입을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거죠. 저는 이게 진짜 강력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거죠. 우리가 위기를 느끼는 순간은 과연 언제일까? 리더님들은 언제 위기를 느끼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위기들, IMF 때 위기다. 아니면은 리만 때 위기다. 아니면 얼마 전에 일본과의 경제 분쟁, 중국과의 경제 분쟁 이럴 때도 우리는 전부 위기라는 이름을 거기에 붙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 나의 경제적인 안정이 흔들릴 때 그때 우리는 위기라고 이름을 붙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은 지금은 건강도 안정이 흔들리지만 대부분의 우리가 얘기하는 위기는 나의 경제적 안정이 흔들리다는 거죠. 아메이는 단순한 방법을 통해서 현재의 수입과 미래 준비 두 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아메이는 소비 패턴 바꾸기, 좋은 점 얘기하기. 이거를 그냥 계속 반복을 하는데 이게 현재 수입도 되고 미래 준비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우리 집 소비를 한번 바꿔보는 거죠. 평균적으로. 평균적으로 한 4명의 가정이다. 3명의 가정이다 하면 요 정도 쓰는 것 같아요. 30만 포인트에서 40만 포인트 정도는 거의 100% 다 쓰는 것 같아요. 아메이를 좋아한다고 했을 때. 그래서 나는 이거를 이야기를 해서 복제를 한다는 거죠. 이거 진짜 괜찮은 것 같아. 친구한테 복제를 하면 친구랑 같이 우리는 10,000원 벌기를 한번 해보는 거죠. 저 정도 하면 내 통장에 한 10,000원 정도가 들어옵니다. 그리고 2단계. 똑같은 일을요. 앞에서 했던 이 똑같은 일을 한 번 더, 2번 더 해서 3가족이 복제가 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친가, 외가, 친구 뭐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같이 나눠 쓰기 시작을 하면 3가족이 복제가 되면 평균적으로 5에서 10만 원 정도가 나에게 들어온다. 이 경험을 내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 이게 어렵지 않구나. 10만 원 버는 게 별거 아니구나를 내가 느끼게 되면 이게 한 번 더 복제가 되고요. 이게 한 번 더 복제가 되면 나는 70만 원에서 100만 원 벌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쓰는 비용은요. 뭐 10,000원 벌 때나 10만 원 벌 때나 100만 원 벌 때나 나는 같은 돈을 써요. 내가 더 많이 쓰고 내가 점점 더 나한테 요구하는 게 많아 이런 건 전혀 없고 우리는 똑같이 소비자와 같은 행동을 하지만 내가 좋았던 걸 얘기했을 때 이렇게 나에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죠. 이걸 한 바퀴 더 돌린다고 하면 연봉이 8천만 원 1억이 되는데 뭐 그 단계까지는 우리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그림을 그렸냐 하면 꼭 뭐 3명한테 알려야 된다, 뭐 2명한테 알려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아메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런 그림을 그렸을 때 이런 모양이 만들어졌을 때 가장 안정적으로 수입이 만들어지더라 하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이 모양을 그린 겁니다. 여러분 하시고 싶은 대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안 알려도 되고 알려도 되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건 이거죠. 제품이 좋아서 쓴다. 내가 원래 쓰던 소비기 때문에 부담이 없어서 그냥 계속 쓴다. 그리고 내가 알린 사람도 나와 똑같이 부담 없이 쓰겠죠. 그래서 제품이 좋아서 같이 쓴다. 이거를 그냥 계속 우리는 반복만 하면 안정적인 추가 수입과 인쇄 수입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차곡차곡 이해하는 사람들을 모아간다. 차곡차곡 이해하는 사람들을 모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를 모은다. 뭐 팔러 다녀가지고 내 누구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는 사람들 이런 게 아니라 이해하는 사람들을 차곡차곡 모아가는 게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변하지 않는 인간의 욕구, 안전의 욕구, 그리고 건강하고 싶다, 예쁘고 싶다 이런 거, 그리고 좀 내 삶이 안정적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아이템을 아메이는 우리에게 제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3가지가 아메이를 진짜 기회로 만드는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질 수 없는 게임, 리스크가 없고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확장성이 좋다는 거죠. 사실은 확장성이 좋다는 게 사업을 우리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확장성이 사실은 관건이잖아요. 그래서 나한테도 부담이 없으니까 친구한테도 부담이 없을 거야 라는 생각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내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그냥 예측을 하는 게 아니라 나의 노력으로 결과를 한번 바꿔볼 수 있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금보다 가치가 높아질 아이템을 아메이가 제공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가 아메이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메리트고 이게 아메이를 기회로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일과도 병행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게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내가 직장을 다니던 자영업을 하던 사업을 하던 전문직이든 아무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소비 패턴 바꾸기랑 좋아하는 거 얘기하는 것만 해서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다시 이 차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내가 이 지점이라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아메이 이제 끝났다. 언제적 아메이냐. 도대체 아메이 그 다 하더라. 뭐 이런 얘기도 우리 많이 하지만 내가 지금 선택할 때 지금 아메이를 해야 될까?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뭐 정보들을 한번 모아보는 거죠. 제 얘기가 참고가 될 수도 있고요. 오늘부터 진행이 될 이제 DBC나 이런 내용들도 다른 분들이 얘기하는 얘기들을 내가 차곡차곡 들어가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정답은 여전히 모른다죠.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하겠다고 선택을 한다면 저는 그때부터는 확신 게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겠다고 선택을 한다면. 안 하겠다고 선택을 하면 사실은 뭐 의미 없는 얘기죠. 근데 하겠다고 선택을 하면 그때부터는 확신 게임이에요. 자, 이 차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년의 차트. 마이크로소프트가 10년 동안 성장해온 요 차트 부분. 여기서 이렇게 그냥 볼 때는 이렇게 쭉 직선으로 성장한 것 같지만 요 마지막 부분을 하루 단위로 끊어보면 이렇게 난리가 난 거죠.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 하루 단위 차트, 요 마지막 부분을 1시간 단위로 끊어보면 이 1시간 부분도 이렇게 왔다 갔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서 전 이런 생각을 해요. 나의 선택에 확신이 없다면 이 구간을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아메이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만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사람들이 아메이 뭐 내 주변에도 하다가 그만뒀다더라, 아메이 뭐 해봤는데 안 된다더라. 저는 이런 얘기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괜찮지만 하루하루 1시간을 보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흔들리지만 오늘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오늘은 아메이가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길게 보면 분명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해요. 길게 보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성장했듯이 예측을 해보는 거죠.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그 기회, 그 가능성을 내가 생각을 해보고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그 흔들림을 견뎌낼 수 있는 사람들이 그 기회를 가져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메이를 한다는 거는 결국은 하루하루 나 자신과 싸워내는 거.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올 때,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 결과가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좋은 일만 있겠어요. 근데 그 과정을 잘 견뎌내는 사람, 원래 그럴 것이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 시간을 버텨내는 사람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 저는 열심히 할 거예요. 저는 열심히 할 건데 여러분들이 어떤 선택을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기회가 저한테 기회가 됐던 것처럼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더 좋은 자리에서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